오는 21일 전국 승려대회는 대선 전국에서 정교 분리의 가치를 심어주는 계기가 될 걸로 전망됩니다. BBS 불교방송이 한국불교 자주권 수호의 원력을 모으는 전국 승려대회 의미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 불자들이 우리가 달라져야 미래가 달라진다는 취지로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조직 결성에 나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가 세계 100대 국내 5위권 대학 진입 원년을 새해 기치로 내걸었습니다. 번학위 활동과 장학금 확대가 올해 가시적 효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전통 비구니 수행 교육 도량 김천 청암사와 청도 운문사가 승가대 졸업식을 갖고 미래 불교를 이끌 인재를 배출했습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 속에서 로터스월드가 동남아 국가의 코로나 극복을 돕는 6개월간의 긴급 지원 캠페인을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7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 선광스님과 연세대 신규탁 교수는 특집 대담에서 오는 21일 전국 승려대회가 대선 전국에서 정교 분리의 가치를 심어주는 계기가 될 걸로 내다봤습니다. BBS 불교방송은 한국불교 자주권 수호의 원력을 모으는 전국 승려대회 의미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오는 21일 조교사에서 열리는 전국 승려대회의 의미와 불교계 과제를 총체적으로 진단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BBS 불교방송이 마련한 특집 대담에서 조계종 중앙종회, 종교편향 불교왜곡 대응 특위위원장 선광스님과 신규탁 연세대 철학과 교수는 이번 전국 승려대회가 광복 이후 누적된 종교 편향을 바로잡을 전환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일제강점기 조선 사찰령으로 자주권을 잃은 한국 불교는 광복 이후 우리 정부에서도 농지법으로 사찰 땅의 절반을 빼앗기는 피해와 수모를 당했습니다. 근대화 과정에 정교 분리가 식민지 정책으로 왜곡됐고 광복 이후에도 이를 바로잡지 못한 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1950년에 농지법을 발표를 하면서 불교 재산 속에 부처님 재산으로서 희사되어졌던 농지가 50% 정도가 절에서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런 제도들이 계속 누적되는 곳에서 이게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이게 아무리 그 수행으로서 일관되게 살아가겠다라는 스님들이지만은 속상하죠. 화나죠, 그거.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역사적인 맥락들을 충분히 좀 이해하는 기회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승려대회를 준비하는 특위위원장 선광스님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불교 폄훼 발언이 대회의 결정적 계기가 됐지만 불교계의 분노가 단순히 정치인의 발언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오랜 기간 누적된 불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파사 현장의 결단이 대선을 앞둔 시기와 맞물려 정치적으로 왜곡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종교가 어떤 정치에 영향력을 주려고 이런 말씀을 주신 분도 계시고 하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저희 범대책위원회에서는 전혀 그럴 의사가 없습니다. 그럴 뜻도 없고 다만 그간 우리가 왜곡된 것 그리고 편향으로 인해서 입었던 상처들을 치유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번을 계기로 이 승려대회를 계기로 국가 권력도 그런 편향된 사고를 버리고 또 모든 종교인들이 자유롭게 종교 활동을 하고 그리고 차별 없는 그런 사회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연세대 신규탁 교수 또한 정치가 종교의 영역에 개입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고 종교 또한 그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자유만큼 믿지 않는 자유 또한 중요하다며 민족의 역사와 함께한 평화의 종교 불교가
이번 대회로 이러한 역할에 더욱 충실하기를 기대했습니다. 불교는 평화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늘 그 시대와 그 나라 사람들과 같이 가고 있는 종교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이 너무 설쳐돼 갖고선 위화감 갖지 않게. 그래서 이번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하게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스님들을 성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긴급 특별 대담은 오는 18일 오후 4시 30분 BBS TV를 통해 종교 편향 규탄 전국 승려대의 개최 의미와 과제란 제목으로 방송되며 BBS 라디오로도 20일 오후 4시에 방송될 예정입니다. 이번 특별 대담은 과거에도 여전히 자행됐던 종교 편향의 역사를 되새기며 한국 불교의 자주권 수호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계종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어르신 불자들이 시민환경단체, 종교인들과 함께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비상행동에 나섭니다. 60대 이상 시니어들로 구성된 60+ 기후행동 준비 모임은 오는 19일 오후 2시 서울 탑골공원 3일문 앞에서 우리가 달라져야 미래가 달라진다란 주제로 출범식을 갖습니다. 출범식은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윤정숙 녹색연합 상임대표의 환영사, 정성원 전 새마을운동 중앙회 회장 등의 격려사, 활동계획 발표, 선언문 낭독 순으로 진행됩니다. 참석자들은 이어 탑골공원에서 광화문 교보문고까지 행진하며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 행동을 다짐할 예정입니다. 60+ 기후행동 준비 모임은 기후위기를 초래한 한 당사자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이 같은 반성과 성찰을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에너지로 전환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준비 모임은 기후위기에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는 정부와 탄소 배출 기업의 책임을 묻고 모든 세대, 모든 시민운동과 연대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동국대학교가 2022년을 세계 100대 국내 5위권 대학 진입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어느 해보다 활기차게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건학위원회 활동의 본격적인 성과물과 전교생 장학금 지급 사업이 학교 발전에 가시적 효과를 낼 걸로 기대됩니다. 박준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와 학령 인구 감소, 탈중교화 등 대학 교육과 불교의 위기 속에서도 동국대학교의 지난 1년은 경랑을 넘고 희망을 단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연구 역량 강화로 역대 최다 연구비 수주를 이룬 성과 속에서 공신력 높은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역대 최고 순위 9위를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체질 개선을 통해서 연구 질을 높이고 국내에서 5손가락 안에 들고 세계 100대 대학으로서 도약하기 위해서 가감히 투자할 생각입니다. 동국대가 최근 이룬 급격한 성장의 중심에는 제2의 건학을 목표로 출범한 건학위원회가 있었습니다. 115년 전 교육보국 정신을 바탕으로 학교 건립에 나선 성각자들의 의지를 계승해 학교 발전을 위한 개혁과제 추진을 본격화했습니다. 제2 건학을 위한 새로운 동국대학교, 100년의 미래를 연다는 각오로 출발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껏 가졌던 안일한 태도에서 벗어나 불교 주원과 동국 발전에 앞장서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민년 새해는 조직 정비를 매듭지은 건학위의 핵심 성과물이 도출될 원년으로 동국대는 국내 대학 5위, 더 나아가 세계 대학 100위권 반열에 오르기 위한 동력을 모은다는 각오입니다. 건학 2년 구현은 교육으로 국가에 기여한다는 불교 성각들의 원력으로 돌아가 인재불사의 방점을 찍었습니다. 아이스버킷 챌린지와 같이 동문 중심으로 기부 권선자를 지목해 이어지는 108배 기부 릴레이를 비롯해 전국 교구본사 사찰이 직접 장학생을 선발해 지원하는 미래불자 양성 장학금 등 전체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한 사업이 한창입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장학 제도의 설계를 지금 현재 건학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학습 외에 그리고 능력 개발 외의 시간은 소비하지 않는 그러한 대학으로 발전시키고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배가 십시일반, 후배를 돕고 또 후배가 선배가 됐을 때 도움을 주는 선순환의 고리는 동문간 유대와 함께 미래 불교 인재로서의 공심도 길러주고 있습니다. 제가 기부함을 시작으로 많은 후배분들께서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누리고 그 후배분들이 또 기부 문화를 형성해서 그 뒤에 후배분들까지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108배 릴레이를 진행했습니다. 100년 전 선각자들의 정신을 계승해 도래할 100년을 준비하고 있는 동국대. 이민년 새해는 어느 때보다 특별한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양양 낙산사를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영정이 모셔진 보타전을 참배했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 주말 1박 2일 일정으로 강원도를 방문하면서 낙산사에 들러 부주지 법인 스님과 환담을 나눴습니다. 이어 경내 보타전을 참배하고 보타전에 모셔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영정에 헌화 묵념했습니다. 이 후보는 휴일을 맞아 낙산사를 찾은 관광객, 참배객 등과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전통 비구니 수행 교육 도량인 김천 청암사와 청도 운문사가 승가대 졸업식을 갖고 미래불교계를 이끌 인재를 배출했습니다. 은사 스님들은 인천의 스승으로 거듭난 학인 스님들의 졸업을 축하하며 부단한 정진을 당부했습니다. 대구 BBS 정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암사 승가대 졸업생 스님들이 부처님께 삼배의 예를 올립니다. 사중 어른 스님과 선배 스님들을 모시고 열린 졸업식에서 학인 스님들은 따뜻함으로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스님들이 안 계신 육하료에서 스님들의 빈자리를 채우며 스님들이 해내신 일들에 직면해서야 그때서야 비로소 실감이 나려나 봅니다. 잘하고 있고 잘했어요. 혼자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느라 수고 많았고 늦게나마 박수를 보냅니다. 청암사는 올해 졸업식에서 유락승가대학원 연구과정 2명, 전문과정 6명, 승가대학 4명 등 모두 12명의 미래 동량을 배출했습니다. 은사 스님들은 청암사에서 쌓은 지혜와 공덕의 힘이 각자에게 가장 크고 값진 자산이 되어줄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큰 환경 속으로 들어가 어느 위치에 있든 그곳에서 순간을 놓치지 말고 중생의 고통을 보듬어줄 관세음 보살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세상의 불보살님들의 손길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어떤 소임을 맡더라도 지금까지 쌓아온 신심과 원력, 공심을 바탕으로 지금처럼 밝고 환한 모습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해나가는 수행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처처에 청암사 마당에서도 전법은 할 수 있다. 꼭 나가서 필요 없다.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 친절하게 그렇게 아주 솔직하고 그리고 유한 얼굴로 대한다면은 그건 아주 큰 전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1987년 설립된 청암사 승가대학은 36회 졸업에 이르기까지 700여 명의 스님을 배출했으며 2007년 개원한 유락승가대학원은 전문과정 70여 명, 연구과정 20여 명의 인재를 배출했습니다. 국내 최대 비구니 교육 도량인 청도 운문사도 경내 청풍료에서 제58회 운문사 승가대학과 제10회 한문불전 승가대학원 졸업식을 비공개로 거행했습니다. 회주 명성스님을 비롯한 승가대학장 진광스님, 주지 운산스님 등 은사스님들은 새로운 출발을 앞둔 후학들에게 진리의 빛을 밝히는 사표가 되어달라고 격려했습니다. 운문사는 이날 승가대학 26명, 한문불전 승가대학원 7명 등 33명의 인재를 배출했습니다. 1958년 강원 개설 이후 운문사는 지금까지 2천여 명의 인재를 양산하며 국내 최대의 비구니 교육 도량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중생의 길잡이로 거듭난 학인 스님들은
오롯한 수행자로서의 걸음을 시작했습니다. 김천 청암사에서 BBS 뉴스 정시훈입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문화재 수리 현장에서 촬영한 영상을 오는 27일까지 매주 목요일에 유튜브 계정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논산 노강서원, 고창 무장현 관아와 읍성, 여주 보통리 고택, 아산 외암마을 건재고택의 수리 모습을 영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지난 2014년부터 문화재 수리 현장 중점 공개 날을 운영했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영상 공개를 온라인으로 옮겼습니다. 지난해 수리 현장들은 목조 건축문화재 외에 고택, 초가 이영익기, 성곽수리 등으로 다양화했고 전문가와 문화재청 대학생 기자단도 참여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올해도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문화재 수리 현장을 공개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2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문화예술 행사 관람 방식이 비대면 중심으로 더욱 이동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국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률은 34%로 지난해에 비해 27%포인트 감소했고 관람 횟수도 1.4회에 그쳐 지난 같은 조사 때보다 1.7회 줄었습니다. 반면 비대면 방식인 매체를 이용한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89.1%로 전년보다 1% 줄었지만 평균 횟수는 32.4회로 1년 전보다 6.8회 증가했습니다. 여가 활동 방식은 모바일 콘텐츠 동영상, VOD 시청이 큰 폭으로 상승해 2019년 20.8%에서 지난해 42.8%를 기록했습니다. 산책이나 걷기를 꼽은 이도 2019년보다 10%포인트 늘어난 42.1%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 속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열악한 보건 환경 여건에 진단검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인데요. 한국불교 국제구호단체 로터스월드가 이들 국가 현지에 6개월간 긴급 지원 캠페인을 펼친 사실이 전해져 훈훈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코로나19 사태뿐 아니라 쿠데타로 인한 정세 불안까지 장기화되면서 심리적 불안과 경제적 어려움이 모두 커진 불교 국가 미얀마. 탁발과 기부에 의존하는 이 나라 불교 사원의 상황은 더 열악합니다. 이번에 코로나와 쿠데타가 겹쳐서 기부가 끊기고 탁발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여 사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보건 환경 여건이 다를 바 없는 인근 캄보디아, 라오스 사원들도 코로나 사태에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까지 겹쳐 위기감이 더 높아진 상황에서 기댈 곳은 해외 원조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한국불교 국제구호단체 로터스월드가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며 이들 불교 국가들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송년은 했는데 지금도 이렇게 후원금이 좀 답지되고 있어서 그거는 그 나라의 부처님 오신 날 맞춰서 이제 들어온 돈들 모아가지고 이제 한 번 더 이렇게 후원할 생각은 가지고 있고. 로터스월드는 동남아시아 사찰을 지원하기 위해 최근 6개월간 사찰 긴급 지원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우리나라 스님과 제가자들이 십시일반 모은 정성은 미얀마와 캄보디아, 라오스 등 세계 국가 사찰들에 전해졌고 쌀 2,455포대, 라면 2,371박스, 채소 880kg 등의 생필품이 7차례에 걸쳐 꼭트록 사원 등 53곳에 지원됐습니다. 집계된 수의 인원은 15,000명에 달합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미얀마 사원을 위해서 도와주는 한국의 스님들과 그다음에 불자분들께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사찰에 방문할 때마다 현지 스님들이 한국의 불자님들께 수차례 감사 인사도 하시고 또 비록 기도법은 다르지만 부처님 전에 한국의 불자님들을 위한 축원 기도를 항상 해주십니다. 로터스월드는 K-팝 등 한류 열풍을 활용해 미얀마 등의 한국어를 전파하면서 더불어 사는 공동의 가치를 함께 나눌 계획도 세워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얀마에 건물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세종학당이랑 연계해서 한글화 사업을 해보고 싶은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미얀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려면
지금 현재 상황이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 대신에 올해 이제 라오스에는 저희가 땅을 좀 임대받아서 거기에 이제 세종학당에 걸맞는 학교를 짓고, 전 세계적인 감염병으로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로터스 월드와 한국 불자들의 따뜻한 손길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기 위한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용석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지난해 K-팝 음반 수출액이 2억 2천만 달러를 돌파해 전년 대비 62.1%나 급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음반 수출액은 2억 2,083만 6천 달러로 전년의 1.6배를 운돌았는데, 특히 중국의 경우 한국 대중문화를 통제하는 이른바 한한령에도 불구하고 음반 수출액이 전년 대비 2.5배 이상 성장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리고 있는 2020 두바이 엑스포의 한국 주간을 맞아 그룹 방탄소년단이 우리 문화재를 배경으로 공연한 영상이 상영됩니다. 문화재청은 두바이 엑스포 한국의 날인 어제부터 20일까지 이어지는 한국 주간에 한국관 대형 화면을 통해 방탄소년단이 경복궁을 배경으로 부른 다이너마이트 영상과 국보 숭례문 앞에서 펼친 퍼미션 투 댄스 공연 영상을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경주 엑스포 대공원이 공원 내 솔거미술관 소장 작품을 가상공간에서 만날 수 있는 가상현실 전시관을 개관했습니다. 관람객은 솔거미술관 웹사이트에서 마우스를 클릭하는 방식으로 미술관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데, 미술관 측은 고화질로 디지털 작업을 거친 작품을 확대해 볼 수 있어 현장의 감동을 온전히 느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간송미술관이 최근 국보로 지정된 불교문화재 2점을 경매에 내놔 불교계와 문화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경의 대상인 성보유물, 그것도 최상급 국가지정 문화재가 미술품 경매 시장에 나오는 안타까운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일이어서 심각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재가 한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란 점에서 문화재 보호를 위한 지원과 유지, 관리의 노력은 당연히 국가가 주도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21세기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 고려 불화의 경우 해외에 흩어져 있는 유물 한 점도 찾아올 수 없을 만큼 문화재에 배정돼 있는 국가 예산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국내 미술품 경매 시장에 국보급 문화재가 버젓이 거래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이제는 국가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때란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1월 17일 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